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들이 있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가 있고 또 무늬만 회사차의 운행 비용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새로 생기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확정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이 ISA는 근로자, 사업자와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가입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가입 자격을 확인합니다. 편입 대상 금융상품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등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리츠 증권도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까지고 내년부터 3년간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 등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라면 3년 동안만 계좌를 유지하면 되고 소득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것이 바로 회사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뽑아서 개인적으로 타고 다닌 다음에 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요. 일명 무늬만 회사차, 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운영비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 한도로 인정해집니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업무용 사용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1,000만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비용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스나 렌탈의 경우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대상 차량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인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은 편인데요. 앞으로 종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예, 종교인 과세는 온 2018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필요 경비를 높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필요 경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최고 80%에서 낮게는 20%까지 누진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공제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종교인 세금은 소득 5천만 원에서 필요 경비는 2,900만 원, 기본 및 추가 공제 600만 원을 뺀 과세 표준이 1,5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 원과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425만 원까지 제해도 과세 표준은 2,4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세금의 경우가 근로소득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과세 표준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종교인 과세의 경우가 근로자보다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고용 증대세제 그리고 조세회피 방지제도, 이것이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도입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청년 고용 증대세제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만큼 500만 원씩, 대기업은 200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인원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과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중 낮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 확충 시에만 적용되는데요.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최대 주주나 그 친족, 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국외 특수 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중에서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자금을 돌려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재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